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4년 상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워드 프로세서는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암호를 모를 경우 찾기 할 수가 없어요. 찾기해서 변경해서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암호를 모르면 절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암호를 지정해야 되겠고요. 불러오기 할 때 암호를 지정했을 경우는 암호를 입력해야 불러올 수가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화면을 확대하면 인쇄물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요. 화면 확대하고 인쇄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인쇄할 때는 인쇄할 때 자체에 화면을 인쇄물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화면 확대 자체는 인쇄물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공문서의 표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표 서식의 중간에 끝났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표가 있었을 때 이 표에 이제 중간쯤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요.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요. 다음 칸이면 다음 칸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났을 경우 여기다가 이하 빈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문서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맞춤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맞춤법 검사는 워드 프로세서 안에 사전에 미리 등록된 단어하고 비교해서 틀린 단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표나 화학식이나 수식의 오류도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표 같은 경우는 맞춤법 검사가 돼요. 그렇지만 화학식이나 이런 수식 같은 경우는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6번 다음 중 금칙 처리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금칙 처리라는 것은요. 문서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문자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자, 문서에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자를요, 행두금칙 문자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오는 문자를,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말금칙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두는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 중에서 홀따옴표,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뭐 느낌표, 이렇게 닫는 기호, 이런 것들은 이제 행의 시작에 올 수 없는 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의 끝에 올 수 없는 문자는, 이제 여는 따옴표,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리고 여는 기호, 이런 거, 그 다음에 샵, 이런 거, 달러, 전화기, 이런 모양들은요, 행 말에 올 수 없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7번 교정부호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요. 교정할 부호가 겹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겹칠 경우는 각도를 비슷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각도를 이제 크게 해야 되죠. 크게 하고 교정부호를 써서 이제 수정할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6번 다음에서
전자출판 용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커닝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초크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의 변형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리터칭은요,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변형해서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서 정리법.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곳에 모아놓고요.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하다. 자, 분류하는 것이 좀 어렵다. 두위의 십진 분류법을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제별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제 책, 이런 거 분류할 때 하는 게 이제 십진 분류법이라고 해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같은 경우는요. 거래처의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명칭별이다라고 한다면 거래자나 거래 회사명에 따라서 이름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번호식은요. 문서가 일정량 모이면 개별 폴더에다가 숫자로 지정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번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인데요. 센터링이라는 것은 자, 문서의 좌우에 딱 가운데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걸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11번 워드 프로세서에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를 찾는 기능입니다. 이 찾기 기능은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때 언제나 현재 커서의 아래쪽만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위쪽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전체에 대해서도 찾기 가능합니다. 3번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띄어쓰기 무시를 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찾을 내용과 글꼴을 이용해서 찾기를 수행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12번 공문서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간인이라는 게 틀렸는데요. 간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도장을 찍을 때요.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이어서 도장을 찍는 것을 간인이다라고 합니다. 13번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행이라는 것은 본문에 아무데나 두고요. 엔터를 치는 이름 기능을 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요거는 새 문단이 시작될 때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이 맞습니다. OL이라는 것은요, 응용 앱 간에 그림이라든지 표, 이런 걸 연결, 링크하는 걸 연결이라고 하고요. 삽입, 그러면은, 엠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오브젝트를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기능을 OLE라고 합니다. 3번은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매크로. 자, 자주 쓰이는 문자를 따로 등록했다가 준말을 입력하면 본말이 나온다. 요거 자체는 상용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키보드의 동작, 이걸 순서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재생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문자 피치라는 건 1인치당 인쇄되는 문자 수 맞습니다. 피치가 증가할수록 문자들은 커진다 그랬는데요. 증가할수록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전자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4번인데요. 모든 전자문서는 개인 문서함에 보호되면 안 되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해주는 그런 전자문서다라고 한다면 개인 문서함에 보관되면 안 되겠지만 개인 문서 같은 경우는 개인 문서함에다가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15번 공문서의 결제에서 결제권자가 휴가 또는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제권자에게 후에 어떻게 조치하는가 그랬는데요. 사후에 중요한 문서일 때는 보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제 종류에 보면은요, 선결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그 결제인데요. 먼저 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결이라는 것은요,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결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제 결제하는 걸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보고가 있는데요. 사후 보고 같은 경우는 위의 문제처럼 중요한 문서일 때,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꼭 그 결제권자한테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제가 있겠습니다. 16번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본문 파일의 내용은 같고 수신인, 주소 등은 달리 한 데이터 파일을 연결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낼 초대장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다. 자, 이런 기능을 메일 머지라고 해요. 메일 머지라고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매크로라는 것은 자주 쓰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기능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17번 매크로 기능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련의 작업들을 특정 키에다가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재생한다. 맞고요. 키보드 매크로는 키보드 동작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 동작이 아니고 키보드 동작을 기억했다가 재생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18번 다음 문장에서 커서가 이 넷자에 있을 때 더블 클릭한 후에 결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넷자에 있었을 때는요, 단어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 클릭하면 2번 클릭이라는 뜻이고요. 3번을 빠르게 눌렀다. 그러면은 한 줄 전체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19번 다음 중 교정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요거는 줄 바꾸기가 아니고 자리 바꾸기가 되겠습니다. 첫 앞 글자와 뒷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자리 바꾸기라고 해요. 줄 바꾸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교정부를 쓰고 있습니다. 20번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복사를 위해 영역을 지정하지만 잘라내기는 다른 말로 오려두기라고 합니다. 영역 지정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잘라내기 할 때도 영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복사와 이동을 선택한 다음에는 꼭 붙여넣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 정에서 복사와 이동을 선택하게 되면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를 쓰고 있고요. 복사는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동은 문서의 분량이 그대로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아이콘 왼쪽 아래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죠. 자, 이거는 하나의 응용 앱 아이콘에 대해서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파일 탐색기 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즐겨찾기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개체를 등록해 놓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컴퓨터 여러 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한 곳에 이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가상 폴더입니다. 이렇게 별 기호를 누르면요, 모든 폴더가 확대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백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은요,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네트워크 연결 및 방화벽을 열 때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창에서는요, 자동 숨기기, 그 다음에 단추 사용, 위치 지정, 상하 좌우의 위치 지정할 수가 있고요. 크기 지정 같은 경우는 작업 표시줄 위치에서 화면에 2분의 1까지 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창 메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2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작 메뉴 옆에 있는 찾기 상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시작 옆에 보면 찾기라는 상자가 있고요. 컴퓨터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가 있고, 앱이나 문서, 웹을 대상으로 검색 가능하고요. 검색 결과는 범주별로 그룹화돼서 표시가 됩니다. 정답 4번인데요. 수정한 날짜나 크기의 속성을 이용한 검색 필터는 이 찾기 상자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파일 탐색기에 보게 되면은 찾기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수정한 날짜라든지 크기, 종류 등으로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프린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 대, 10대 이상의 프린터도 설치할 수 있어요. 공유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할 수 있다 했고요. 공유된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공유된 프린터도 기본적으로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한 대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나 공유된 프린터나 다 기본 프린터는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한글 윈도우즈 관리 도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스템 정보,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있고요. 그리고 디스켓 검사, 성능 모니터 이렇게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네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면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요거 자체는 디스크 정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는 이제 디스크 상에 오류가 있는 걸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28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됐다. 이것도 이상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로그인이 안 됐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할 수 없다. 이것도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현재 실행 중인 이미지 뷰어 앱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지 뷰어라는 것은 그림을, 이미지를 표시하는 응용 앱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29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휴지통의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속성창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휴지통의 크기를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휴지통에 실제 파일이 저장된 폴더 위치를 지정하여 복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일단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을 한 다음에 위치를 바꿀 수 있죠. 또는 휴지통 안에서 잘라내게 한 다음에 다른 위치로 이제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네, 속성창에서는요, 위치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윈도우즈 10에서 앱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응용 앱이 동작이 하지 않았을 때는요. 작업관리자에서 보면은 응용 앱에 프로세스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앱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 작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하고요. 쉬프트 키 하고 ESC 키 눌러서 작업관리자 창을 열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1번 윈도우즈 10의 보조 프로그램에서 캡처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캡처한 화면을 HTML이나 PNG, GIF, JPG 등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캡처한 글자를 편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캡처한 글자 자체는 편집이 안 됩니다.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위에다가 형광펜을 이용해서 글자를 쓸 수 있지만 그 글자 자체의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유형 같은 경우는요, 캡처할 때 자유형, 사각형, 창, 전체 화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캡처한 화면 자체를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다른 문서로 붙여넣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는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PMP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를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윈도우즈 10에서 압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압축은요, 글자뿐만 아니라요, 음악,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압축할 수가 있고요. 암호도 지정할 수가 있고 나누어서 분할 압축도 가능하고요. 윈집, WinRAR, PKzip 이런 것들이 다 압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 시간 및 비용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 효과죠.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34번 파일을 압축하고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틸리티 앱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요것은요, 3번이죠. 3번, Rzip, WinRAR, PKzip. 요거 FTP 같은 경우는요, 파일 송수신에 관련된 거고요. RC라든지 이런 것들은 뷰어,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V3나 알약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 체크해주고 검사해주는 그 다음에
치료해주는 백신 관련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35번 파일 탐색기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비연속적인 파일은 컨트롤하고 해주고요. 연속적인 파일이다. 그럼 쉬프트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하게 되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누르고 A 이렇게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6번 TCP IP v4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2번이네요. 서브넷 마스크는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 IP 주소하고 호스트 IP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2비트예요. v4는 32비트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제어판에 보게 되면은요, 장치 및 프린터에서 보면, 프린터 추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은요, 로컬 프린터인지, 네트워크 프린터인지를 물어봐요. 지금은 이건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게 되면, 포트를 지정을 합니다. 포트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체하고 모델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프린터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요.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공유 여부를 선택한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 설정을 해주고 테스트 프린터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프린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윈도우즈 10에서 특정 앱을 제거하려고 할 때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제거할 때는 3번이 제일 좋아요. 제어판에 보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여기서 이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지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이렇게 삭제도 되고요.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복구도 됩니다. 복구도 되는데요. 주의할 거는 설치는 안 된다.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인스톨 같은 경우는 외려 이게 설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39번 윈도우즈 10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1번인데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겠다. A에서 Z 드라이브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탐색기예요. 탐색기에 보면은, 내 PC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고 나서, 컴퓨터라는 메뉴에 보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여기서 A에서 Z 드라이브 사이에 연결할 드라이브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컴퓨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 컴퓨터 관리는 시작 단추 누르면 윈도우즈 관리 도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컴퓨터 관리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제어판에 보면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관리 선택을 해주면 작업 스케줄러, 이벤트 뷰어, 성능 모니터 등의 기능이 있고요. 이 공유 폴더라는 것은요, 그 해당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공유를 확인하고 공유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PC의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마다 약간 키는 다른데요. F2키라든지 딜리트 이런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바이오스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컴퓨터와 운영체제 간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이제, 램이 아니고요. 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롬바이오스다 라고 하죠. 42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프로토콜은 어떤 통신할 때 사용해주는 규칙 또는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킷수 조절해주는 흐름 제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수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문, 의미, 순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인터럽트라는 것 자체는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라고 있는데요.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전원이 오류가 났다든지 입출력 요구가 있다든지 기계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인터럽트가 외부 인터럽트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이제 명령어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자를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0으로 나누었다든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거나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내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컴퓨터의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는 이제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4번인데요. 운영체제의 실행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요거 자체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기억했다가 실행을 직접 할 경우는 CPU에 있는 각종 레지스터로 이동을 해서 연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해독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45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메모리는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 내용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장치다 그랬고요. 주소를 이용할 때보다 속도가 빠르고 주로 속도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연상 또는 연관이라고도 해요.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자,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주는 메모리가 되겠고요. 버퍼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일부를 잠시 보관해줄 때 사용해주는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는요. 전원이 공급 중단되어도요. 사라지지 않고 내용 변경이 가능한 EEPROM을 쓴다고 했습니다. EEPROM이라는 것은요,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기 쓰기가 가능한 그런 메모리를 이제 EEPRO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4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기술은 무엇인가? 현실 세계의 배경에 3D 혹은 3차원입니다. 이거에 가상 이미지를 중첩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라든지 전화번호 등의 어떤 업체의 정보가 입체 영상으로 표시된다. 그러면은요, 증강현실이 됩니다.
자, 가상현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가상현실은 그야말로 다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3차원의 가상의 이미지를 입혔다라고 하면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SSO는요, 싱글 사인 온이라고 그래서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RSS는요, 우리가 그 뉴스나 블로그처럼요, 업데이트가 빈번한 그런 웹사이트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XML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47번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가지의 색이 제한되어 있지만 애니메이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파일 형식, 그렇게 되면요 GIF라고 해요. 이미지 색상은 많지 않지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보여준다. GIF 형식이라고 합니다. TIF 같은 경우는 이제 DTP에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고요. PNG나 JPG 같은 경우는 웹에서 사용해주는 웹 표준 형식이 되겠습니다. 뭐 GIF도요 웹 표준 형식이기는 한데요. 애니메이션 형식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것 GIF가 되겠습니다. 48번 하드디스크의 구조에서 모든 면에 걸쳐 있는 같은 트랙의 집합, 이거는 이제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하드디스크일 경우에 0번 트랙, 1번 트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0번 트랙의 집합, 그러면 실린더라고 하고요. 요것을 이렇게 나눈 단위가 섹터입니다. 그리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논리적인 단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보관하는 곳은 폴더입니다. 49번 전자우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네 가지는 다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SMTP 같은 경우는 이런 7비트의 ASCII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MIME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화상,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포함한 그런 정보를 송수신해주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받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컴퓨터 CPU에 있는 연산장치의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것은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맞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누상기라는 것은 요 두 번째 요 내용이에요.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가상기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그 수를 입력을 해서 이들의 합을 출력해주는 논리 회로 또는 장치, 이걸 가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상태 레지스터 해갖고 색인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거는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것도 다 이제 그 연산 장치가 되겠고요. 상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연산의 결과, 이런 것들도 보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수, 음수, 이런 자리 올림, 오버플로, 인터럽트, 이런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보관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51번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과 비교해서 고종소수점 데이터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부동소수점은 이제 아주 큰 수나 작은 수, 실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고종소수점은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SGML의 복잡한 그런 단점 이런 것들을 개선한 언어라고 하면은요 XML이에요. Extensiona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확장된 그 마크업 언어가 됩니다. 자, 이것은요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와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ASP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언어예요. 웹서버에서 분석이 되어서 실행된 후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실행 결과만 전달해주는 서버 쪽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SP도요. 이것도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RML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인터넷 문서에서 3차원 공간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언어가 되겠습니다. 53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OSI 7계층은 했습니다. 송수신측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대화를 설정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건 싱크로를 두 송수신측 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션 계층이라고 해요. 자, 응용 계층은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가 실행해주는 사용자 계층이 됩니다. 표현 계층 그러면은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형식을 맞춰주고, 압축하고, 해제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해주는 게 표현 계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요, 두 시스템 간에, 즉, 종단의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전송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계층마다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핵심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보라고 한다면은요, 이름 들어가겠죠.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신체적 정보는 건강 상태라든지 진료 기록, 장애 등급 맞습니다. 정신적인 정보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라든지 또는 뭐 소비 성향, 그 다음에 뭐 노조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사회적인 정보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성적, 그다음에 뭐 상벌 기록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5번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거리 통신망에서 L이요, 로컬이에요. 지역 통신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회사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통신망은 MAN이라고 합니다. 이 M은요, 메트로폴리탄이에요. 즉,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WAN이라고 합니다. 광역통신망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56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런 메모리, 이것을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상 메모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내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는 연상 기억 장치 또는 연관이라고도 합니다. 연관 메모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EEPROM의 일종으로 중요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죠. 57번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그 해결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켜서요. CMOS 셋업, 컴퓨터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캐시 항목이라고 있는데 enabl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요거는 메모리 이제 그런 향상과 관련이 돼 있는 거지 메모리 인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OS 셋업에서 램의 속도를 임의로 변경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램을 썼는지, 그 다음에 램 소켓이 올바로 꽂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인식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5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해킹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트러스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확인한 후에 클라이언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연결을 끊은 다음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확보해서 서버에 실제 클라이언트처럼 패스워드 없이 접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방문을 유도한 다음에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스니핑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주변을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가 되겠고요. 세션 하이제이킹 같은 경우는 로그인된 그런 상태 자체를 가로채는 행위예요. 크래킹은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불법적인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킹 수법들인데요. 각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9번 모바일 기기의 기능에서 테더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테더링은 2번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기기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휴대폰을 모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1번에 나오는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사물이나 환경에 부가 정보를 표시한다. 3차원형으로 보여주는 기술. 이런 것들은 AR,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인공위성 위치 정보 신호를 수신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GPS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서 근거리에서 데이터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이런 건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고성능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이런 걸 와이파이라고 하죠. 자, RFID 같은 경우는요, 전자 태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먼 거리의 태그도 읽고 정보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IPN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미러링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해킹이나 장비 고장 등의 사고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손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장치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것, 그런 기술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